불법으로 그냥 서비스를 무작위로 했던 거지. 컬러링 벨소리라는 게 이제 이때 나온 거야. 오히려 돈 주고 사는 DRM이 어때? 훨씬 더 불편한 거야.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2000년대 디지털 음원 유통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떤 음악 서비스 사이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대략적으로 지난 시간에 좀 봤죠. 오늘은 뭐냐면 그 2000년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인 2004년에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주제죠. 멜론이 이제 2004년에 론칭이 됐어요. 그래서 이 멜론의 탄생 비화를 조금 재밌게 설명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1999년도, 2000년도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자, 이때 맨 처음에 99년도에 뭐가 생겼어? 벅스가 생겼지, 그지?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그 유명한 소리바다가 론칭이 됐고, 요 같은 해에 맥스 MP3라는 이제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가 나왔지. 근데 요 새 서비스가 불법으로 그냥 서비스를 무작위로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벅스, 소리바다, 맥스 MP3에 보통 소비자들이 굉장히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음악을 그동안 CD를 뭐 10,000원 주고 사고 테이프 뭐 길거리에 있는 거 사려고 해도 몇천 원 줘서 사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공짜로 뭐 몇천 곡을 다 그냥 공짜로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신세계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던 서비스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어떻게 된 거야? 음악 시장은 어떻게 돼? 그냥 고살 위기가 됐던 거지. 뭐 CD가 하나도 안 팔리니까. 음악을 만들어서 돈을 다시 이렇게 재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라지게 된 거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99년도, 2000년도에 생겨. 근데 이 사이에 그때 얘기했지만 어떤 모바일 매출, 컬러링, 벨소리. 그러니까 음악 CD 시장이 다 붕괴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무료 음악 서비스가 나오다 보니까 음악을 만들어서 그나마 매출이 나오는 곳이 어디야? 그게 이제 컬러링 벨소리라는 게 이제 이때 나온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서비스를 할 가능한 데가 어디야? 그게 이제 이동통신사야. 이때 이런 음악 시장의 흐름을 보고 이동통신사가 이제 음악에 관심이 있어 해. 폰이라는 디바이스에 MP3로 음악을 재생하면 굉장히 소비자한테 좋은 서비스, 좋은 밸류를 줄 수 있는 거니까 이때 이 통사가 굉장히 이제 음악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막 하는 거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뭐 소리바다가 2002년에 7월에 소리바다가 이제 폐소를 하는 거지. 폐소를 했더니 8월에 뭐를 해? 소리바다 2를 또 낸 거야. 바로 하루 만에.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소리바다를 못 죽인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동통신사가 나름대로 묘안을 내서 음악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3사, 이통 3사가 이제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서 생각을 하다가 먼저 2004년 초에 3사 중에서 가장 하위권인 LG텔레콤이 먼저 뮤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돼.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에 했던 건 LG텔레콤이 했던 게 뭐냐면 여기 이제 MP3 폰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이 MP3 폰, 우리는 당연히 지금 폰 사면 당연히 MP3 음악이 재생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 당시에 폰들은 뭐 이런 피처폰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MP3 같은 게 플레이어가 기능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MP3 폰을 담기는 거에 이 당시 우리 음악업계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일으킨 거야.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제 벅스, 소리바다, 맥스 MP3가 있으면서 이게 불법이었잖아, 불법. 이제 권리자가 보기엔 불법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한 방법은 뭘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작권자들이 고민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뭐였냐면 가장 이 당시 이제 인터넷 초기, 음악 서비스 초기에 가장 화두가 뭐였냐면 이거였어. 디지털 라이츠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MP3가 있으면 이 DRM이라는 기술을 싸가지고 불법 복제나 이런 걸 막으려고 이 기술이 도입이 됐던 거야. 근데 이제 이 DRM이 쌓여져 있지 않는 그냥 순수 MP3는 어떻게 돼? 그 당시 뭐 네이트온이나 뭐 진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그냥 파일로도 다 보낼 수 있고 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막 이렇게 된 거야. 하나의 MP3를 받아서 자기만 쓰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막 게시판에 파일 위에 업로드 기능에서도 불법 공유되고 이걸 권리자가 보니까 그렇게 못하게끔 하는 뭔가 판매 수단이 필요하다 해서 했던 게 이제 DRM이 나왔던 거야. 이게 저작권 보호 수단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DRM을 시도했던 여러 사이트들이 있었는데 다 고전을 했어. 고전을 한 이유가 뭐야? DRM이라는 건 뭐야? 일단 순수 MP3에 뭔가의 장치를 더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복제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그 중간에 어떤 매개 싱크를 해주는 어플리케이션도 깔아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당시 MP3 플레이어나 폰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려면 굉장히 불편한 거야. 돈을 안 주고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MP3는 파일도 다 공유가 되고 뭐 어떤 디바이스는 다 재생이 되고 이러는데, 오히려 돈 주고 사는 DRM이 어때? 훨씬 더 불편한 거야. 그 밸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면,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계속 나오는데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를 다 지워주듯이 뭔가 돈을 내는 사람들이 더 편리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DRM을 쓰고 있는 합법 유료 사용자들이 훨씬 불편하게끔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잖아.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환영받겠어, 못 받겠어? 못 받아. 이 당시 얼마에 팔았어? 지금도 700원인데 그 당시도 500원에 팔았어. 그 당시 500원에 이걸 누가 사니? 사가지고 뭐 어플을 해가지고 뭐 가까스로 뭐 컨버팅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안 쓴단 말이야. 아예 안 써. 그냥 소리바다 그냥 불법으로 했어. 그리고 소리바다 화이팅이야. 너무 좋아. 벅스 MP3 사랑해요. 이 권리권자들 그러면서 맨날 얘기했던 게, 니네 아이돌 입만 뻥긋뻥긋한 거 노래 안 들어. 사실 다 들었으면서도 막 그런 얘기하면서 불매운동하고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권리자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딜레마였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LG텔레콤도 가만히 보니까 이걸 사용하면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뭐냐면 MP3 폰이라는 게 이 당시에 뭐냐면 이 DRM 탑재한 게 아니라 그냥 MP3를 다운받으면 여기서 듣게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야. 권리자 입장에서 이때는 열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소리바다를 죽이고 싶은데 소리바다를 확장성을 줄 수 있는 어떤 폰들도, 이 당시에 폰으로 음악을 듣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었을 때니까 여기다가 불법으로 다운받은 걸 여기다 그냥 끼워가지고 내가 그냥 다 들으면서 갈 수 있어? 와, 대단하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더 컸던 거지.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음악산업계가 모여가지고 데모를 해. 그러니까 이제 LG텔레콤이 이렇게 고민을 막 하다가 여기서 뭐라냐면 100억 음악산업 발전기금 내놓겠다 한 거야. 대신에 이 100억이 소진될 때까지는 유저들은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해주자. 그리고 이 100억을 통해서 음악산업계를 위해서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렵게 이렇게 합의를 해. 서비스를 했지만 결국은 이 서비스는 실패는 했어. 그러니까 LG텔레콤은 그 당시 그냥 100억만 내고 그냥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 SK텔레콤하고, 그때는 KTF야. SK텔레콤이 싹 본 거야. 어떻게 하면 음악 서비스 시장들을 조금 잘 장악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이 통사 중에서 항상 이 당시에도 부동의 SK텔레콤이 1등이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고민의 컨셉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였던 거야. 하나는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불법이 만연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오픈형이잖아. 누구든 여기서 공유가 되고 이런 시장에서는 일단은 유료 사업 성공할 수 없다. 왜? 유료로 산 거보다 무료로 공짜로 불법으로 얻은 거랑 질 차이가 별로 없어. 오히려 더 좋아.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폐쇄형으로 만들어서 유료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나만이 이 서비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SK텔레콤이 음악 서비스 준비해. 그래서 LG텔레콤은 이거 DRM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 포기하고 넌 DRM이라고 그러는 거지. 넌 DRM. DRM을 씌워주지 않는 걸로 MP3 폰을 풀자라고 하다가 음악업계 반발이 돼서 여기는 망했잖아. SK텔레콤은 머리를 한 번 더 쓴 거야. 얘네들이 새롭게 만든 이 당시의 DRM 기술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DCF 파일이 이때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SK텔레콤은 뭐가 그때 자신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동통신사 점유율 중에서 거의 50%를 넘게 거의 독과 점유를 할 정도로 SKT 점유율이 높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SK텔레콤은 KTF나 LG텔레콤의 유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우리 SK텔레콤 서비스를 쓰고 있는 유저들한테 좋은 음악 서비스를 제공해 주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SK텔레콤에서 출시되는 모든 폰들 DCF 파일로 컨버팅을 하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지 임포트가 안 되는 거야. MP3가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기는 다 풀어서 넌 DRM MP3가 들어가는 구도였다면, 자 적어도 SK텔레콤에서 출시하는 폰은 DCF로 컨버팅하지 않으면 폰으로 못 들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DRM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걸 막았던 이유는 뭐야? 그렇지, 소리바다가 넌 DRM으로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죽일 수 있으면서 우리만 살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우리만 할 수 있는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걸 해보자라고 해서 이 카드를 꺼낸 거야. SK텔레콤은 뭐냐면 그 폰 50% 이상의 유저들이 다 SK텔레콤 쓰고 있으니까 우린 이 시장만 갖고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과감하게 DCF 파일로 싸가지고 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바다뿐만 아니라 어디서 MP3를 받아도 내가 이 폰에서 넣고 싶으면 거기 이제 요즘에 네이버에도 DCF 파일 치면 그 당시 2004년도 뭐 그 지식인의 질문이 있어. DCF 파일 어떻게 핸드폰으로 넣는 거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거는 SK텔레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냐면 결국은 2004년 11월에 멜론이라는 걸 만들어. 그래서 여기서 가장 주력 상품으로 밀었던 게 뭐냐면 MR 상품, 먼슬리 렌탈 상품이야. 이 상품이 DCF 파일이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서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하지. 자, 스트리밍이랑 다운로드 한 달에 무제한으로 쓰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무제한이라는 걸 쓴 거야. 무제한 월정액. 요즘엔 구독 경제 이런 얘기 나오지.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이 멜론이 전 세계 구독 시장의 최초 모델이라고 보면 돼. 최초로 성공했던 모델이 멜론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면 봐봐. 이 전략이 뭐야? 자, 멜론이라고 해놓고 SK텔레콤 폰이 나올 때 아예 멜론이 처음부터 박혀서 나와. 우리는 폰 해가지고 뭐 안드로이드 이런 데 가가지고 다 이렇게 다운받아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SK텔레콤은 해가지고 열어주면 멜론이 이제 앞에 박혀 있다니까? 플러스 뭐야? 가입을 하면 이거 멜론 저희가 3개월 무료로 드릴 테니까 일단 그 가입을 하시죠. 대리점에서 다 그렇게 영업을 해. 여기 지금 우리나라 50% 인구 대상으로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야. 멜론 쓰세요, 멜론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경쟁을 했던 이 벅스도 죽일 수가 있는 거지.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한 달에 무제한 월정액으로 들으세요. 이 상품은 뭐야? 너도 죽고 너도 죽고 너도 죽어. 나 혼자 할 거야.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이 DCF 파일 갖고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스트리밍이 3,000원이었어. 월 3,000원. 그리고 다운로드는 그냥 500원짜리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비싸잖아 이거. 엄청 비싸잖아. 이것도 비싸잖아. 근데 뭐야?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무제한으로 월정액을 내시면 한 달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DCF 파일이라는 게 이 당시에 뭐였냐면 파일이 다운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월 구독을 그 다음에 안 해. 그럼 DCF 파일이 익스파이어 돼가지고 여기서 재생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전략을 가지면 불법도 막을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장을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멜론이 세팅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내가 얘기했던 먼슬리 렌탈 상품. 아까 얘기했던 이게 뭐야? DCF, DRM이 탑재된 요거 상품에서 어떻게 이걸 나중에 저작권을 정산을 해줬냐면 먼저 이 서비스를 론칭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연구 영역을 수행해. 거기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그러면 한 달에 어떤 한 사람이 하나의 mp3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한 달에 이 mp3 파일을 몇 번이나 청취할까 평균 이거를 앙케이트 조사한 거야. 표본 뭐 300명 해가지고 다 이렇게 쓰게 한 거야. 그럼 mp3가 내가 있으니까 한 달에 몇 번 들을 거냐. 근데 뭐 너무 좋으면 뭐 100번도 들을 수 있겠는데 그걸 평균을 낸 거야. 그 평균이 14번이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이 MR 상품의 정산을 어떻게 해줬냐면 MR 상품 다운로드를 한 번 받았고 스트리밍을 10번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거를 어떻게? 스트리밍 14번으로 환산을 해. 그래서 스트리밍 10번에서 총 스트리밍으로 이게 24번 들은 거랑 같다. 이렇게 정산해줬어. MR 다운로드를 스트리밍 14번으로 갔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거는 원칙적으로 한 달 돈을 냈을 때 그 한 달 동안 재생이 되는 거지 mp3가. 결제를 안 하면 익스파이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네 기본적인 연구 영역의 방향은 뭐냐면 그럼 한 달에 mp3를 다운받은 1일부터 다운받은 애들이 31일까지 도대체 이 곡을 몇 번 들 거냐 평균 했을 때 14번이 나왔다라는 거야.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문제도 있겠지만 차우지간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로직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소리바다 얘네들도 보통 그 ISP 비즈니스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본적인 건 뭐야? 막 무료 서비스를 풀어. 그래가지고 막 유저들을 왕창 모아놓고 그 다음에 유료화를 이렇게 하는 그런 전략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소리바다나 뭐 이런 쪽도 회원수는 많으니까 먼저 영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mp3를 팔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DCF 파일로 안 감겨 있으니까 어때?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야. 대한민국 50% 이상은 SK텔레콤 폰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싹 보니까 KTF는 보통 SK텔레콤 이렇게 좀 따라가거든. 그냥 크게 뭐 없거든. 뭐 자기가 새롭게 하는 것보다 이걸 그냥 따라가.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네? 그럼 우리도 뭐 하나 만들어서 해. 그래서 2004년 11월에 멜론이나 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4월에 뭐가 돼? 도시락이라는 게 KTF 도시락이라는 음악 서비스가 론칭이 되는데 똑같이 SK텔레콤이랑 똑같이 이런 DC 파일을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점유율이 뭐 한 30% 됐겠지.
그러면 뭐야? 그거 갖고 자기는 장사를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된 거야. LG텔레콤도 뮤직온을 했지만 당시 LG텔레콤 점유율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자기네들 회원 갖고 장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회원은 나만 장사할 수 있어 이런 전략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는 뭐야? 소리바다 맥스 MP3 벅스는 뭐야? 개방형이잖아. 모두 회원 가입하면 공짜 다 들으세요.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지. 오픈형, 개방형 비즈니스고 폐쇄형 비즈니스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00년도에서 2015년까지는 이런 폐쇄형 서비스 강세를 보였어. 그래서 모든 음악 산업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갔냐면 이동통신사가 쥐고 갔단 말이지. 근데 지금 어때? 이 당시에는 이동통신사가 최고 잘 나가는 거고 포털은 수익 모델이 없어서 엄청 막 고전했을 때란 말이야. 근데 지금 어때? 지금은 음악 산업을 거의 네이버, 오히려 멜론을 지금 다음 카카오가 인수를 해버렸잖아. 포털이 음악 서비스를 가져가는 시대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개방형 시대로 바뀐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의 캐치프레이즈는 항상 포털이나 개방형 서비스를 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모든 게 다 소통이 돼야 되고 연결돼야 되고 이렇게 보는 거고 폐쇄형은 우리끼리만, 우리 서비스 안에서 우리끼리만.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양측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시장 상황들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얘네들 불법 서비스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랑 동일하게 넌디아메를 풀어버리면 내가 유료로 여기선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걸 내가 유료로 팔면 그 팔리겠어? 안 팔리잖아. 그러니까 SK텔레콤이 그걸 했고 플러스 다운로드 하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냥 그 전까지 다운로드를 무제한으로 받아? 또는 무슨 뭐 이렇게 곡수 뭐 한 달에 50곡 이렇게 팔 이런 개념이 없었어. 무조건 한 곡에 500원 이렇게 팔았단 말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파격적이잖아.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뭐야? 근사해 보이는 거야. 가격으로 그 당시에 한 5,000원인가 주면 한 달 동안에 스트리밍도 되고 그게 사실은 100% 넌디아램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서비스라고 볼 수도 없는데 좌우지간 그 폰만 계속 쓴다면 그게 뭐 넌디아램 MP3인지 아니면 DCF로 이렇게 쌓여있는 MP3 알게 뭐야. 계속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막강한 밸류를 주는데 얘네들이 그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냐. 뭐냐면 그러면 MP3는 넌디아램 MP3는 호환성이 너무 좋잖아요. 호환성이 그냥 여기도 다 되는 거잖아. 이렇게 호환성이 좋으니까 우리가 5,000원에 팔면 이 호환성 좋은 건 한 10,000원에 팔아야 돼. 똑같은 가격으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DCF 파일로 쓰는 거니까 우리 폰으로밖에 안 되고 다른 건 불편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5,000원인데 야 니네는 다운받으면 뭐 폰에도 끼고 뭐 MP3 플레이도 끼고 컴퓨터에서 들을 수 있고 다 되잖아. 그럼 10,000원이야. 이렇게 압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 입장에서는 이 SK텔레콤 멜론은 아주 논리를 엄청나게 잘 쌓은 조직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말을 이렇게 정부나 이렇게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약간 대기업이니까 약간 이런 개념이지. 100m 달리기를 막 하는 거야.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말은 이렇게 다들 그 동일선상에 뛰는 게 공정 경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보통 대기업들이. 근데 다 뛰려고 보니까 얘는 성인이고 막 이렇게 스파이크도 막 500만 원짜리 좋은 거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들은 그 슬리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공정 경쟁으로 같은 데서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소리바다 측이 열이 받는 거지. 대기업이고 엄청나게 힘이 세고 이러니까 공정 경쟁이라고 얘기하고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출발점이 틀린데 이게 맞냐? 여기는 항상 그런 강박이 나중에 있었던 거야. 소리바다도 나중에 결국은 유료화를 시켜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어디야? 그게 이제 SK텔레콤 이 통사들의 음악 서비스였던 거지. 그래서 이 당시 이 DCF 파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하는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냐면 녹소연, 녹색 소비자 연대. 근데 여기서 여기 진보 단체 약간 여기서 갑자기 뭐냐면 DCF 파일 때문에 SK텔레콤 유저들이 음악 파일 재생의 어떤 선택권에 제한을 받았다.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이걸 공정거래해서 소송을 가. 근데 나는 솔직히 이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론 나는 소리보다 반대편에 있고 이쪽 멜론 편에서 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갑자기 녹색 소비자 연대는 뭐지? 그리고 걔네들이 SK텔레콤에서 DCF 파일 말고 다른 게 재생이 안 한다고 뭐가 이렇게 화가 났던 거지? 근데 엄청 여기 녹소연의 그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엄청 막 붕괴를 하면서 얘기를 해. 대기업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막 거품을 막 물어. 이러는 거야.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처음 당해보니까 저분 너무 무섭다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 녹소연의 얘기는 뭐냐면 SK텔레콤의 DCF 파일을 공개해라 다. 폐쇄형 DRM을 깨라. 모두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해라.
그래서 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뭔 배우가 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 여기까지는 내 추측이야, 그지? 근데 그게 아마 이 DCA 파일로 음악 산업을 동점하는 이동통신사에 반하는 쪽에서 아마 이런 논리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측할 뿐이지. 라고 뭐 여기 어디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런 얘기하면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중요한 건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좌우지간 그렇게 판이 돌아갔다는 거지.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음악 권리자들은 되게 정성적인 사람들이야. 감정에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도와주면 아 고마워 막 이런 거지. 근데 여기 대기업들은 어때? 그냥 딱 논리대로 가잖아. 안 되는데요? 그게 음악업계랑 잘 맞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동통신사가 이 당시에 이렇게 음악 산업 시장들을 서서히 살려감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들은 이동통신사를 안 좋아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투자를 할 때도 예전에 이런 그 음반사 사장들은 형 동생 하면서 매니저들 그래 너 뭐 신인 가수 키웠어? 오케이 좋아. 야 시원하게 5억 제작해봐 이런 거지만 여기는 딱 뭐 이렇게 해서 가치 평가하고요. 뭐 이렇게 흥행 여부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 투자 금액이 2억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음악 만들려고 평생 했던 사람들이 이동통신사 직원 와서 그런 얘기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럼 네가 음악을 뭘 알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도 싫으면 관두시고요. 이런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시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는 음악산업계에 굉장히 안티한 어떤 대상이었던 거야. 정서적으로.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벨소리 컬러링의 요율 이런 거를 이동통신사가 처음에 우리 음악업계 어리버리했을 때 요율을 좀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 좀 그렇게 세팅을 해서 갔는데 죽어도 이걸 안 바꿔주는 거야. 요율을 올려달라는데 우리가 음악을 만들었는데 끝까지 안 바꿔줬단 말이야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음악 산업계에서는 멜론이나 이런 서비스가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정성적으로는 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 당시에는 이런 식의 전략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2000년대 디지털 음악 시장은 사실 결국은 멜론이냐 소리바다냐 이렇게 양분하는 거였단 말이지. 그래서 이 DCF 파일을 결국은 공정위 가서 3심 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녹소연이 패소했어.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거다. SK텔레콤이 패소형 DRM 쓰는 거는 뭐 저작권 보호를 해서 일리가 있는 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리바다는 어떻게 돼? 이게 DCF가 그럼 다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공유 안 되고 SK텔레콤만 쓰는 거잖아. 그 SK텔레콤 갖고 있는 그 시장을 자기가 뺏을 길이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소리바다가 그 다음 액션을 하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볼게. 알겠지?